야, 이렇게 라이브로 켜가지고 진짜 처음인데? 진행은?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녹화만 좀 많이 해서, 네, 라이브는 처음인데. 아, 동식물 특공대님 안녕하십니까? 다크맨님 소강 예전 분이신가? 어? 수학 예정생입니다? 누구지? 저 모르겠어. 저도 이름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명 되긴 됐는데. 네. 딱 2분 뒤에 시작합시다. 네, 2분 뒤에 제가 딱 해서. 12명 나이스. 12명? 오케이. 아, 제 수강 예정생. 아, 특공대 분이시네. 오케이. 아이디 좀 뭔가 특이하네요. 동식물 특공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네,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얻어 가셔가지고 뭐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하고, 네, 그러면 좀 좋겠는데. 근데 저는 좀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보다는 그냥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 근데 말을 해도 하실 분 하고 안 하실 분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뭔가 저는 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런 느낌이면 네. 잘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쵸, 하면서 맞아요. 느끼죠. 네. 왜 안 하지? 왜 하라는 대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 들을 때 많다니까요. 그걸 같이 한번 풀어 나가보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죠. 오늘은 제가 살짝만 앞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다크맨님 라이브 채널이잖아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일단 다크맨님이 저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좀 궁금한 것들을 다크맨한테 묻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일단 먼저 제가 인터뷰를 당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그래서 다크맨님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네, 오늘 이제 불금인데 이렇게 라이브까지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독자랑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네. 오늘 또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예.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매출을 또 3,600만 원, 3,000만 원 이상까지 만드시고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이제 첫 라이브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잘 나가는 김주임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현재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8월달 매출이 3,6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매출인데 그 전에 한 5월부터 3천만 원 이상으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9월도 아마 그냥 3천만 원 이상은 찍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사업도 확장하고 싶고 뭐 이런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한, 아까 소개하실 때 얘기하셨던 게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3년간 했어요. 네. 폴란드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딱 넘어와서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왔는데 좀 기대가 되는데 채널명이 잘 나가는 김주임, 이게 또 그래서 우리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 잘 나가는 서 과장님 채널. 그렇죠. 잘 나가는 서 과장님의 좀 뒤따라서 이제 김주임으로 붙어서 되지 않았나 하는데 왜 김주임이에요? 그때 일단 제가 그 주재원 거기 가 있을 때,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일단 직급이 주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신입 사원이었기 때문에 사원에서 이제 주임으로 막 올라갔던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냥 김주임을 했고 잘 나가는 붙인 이유는 그냥 서 과장님 강의를 듣다가 유튜브를 만들라 하길래 그냥 숙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잘 나가는 김주임에서 내가 서 과장을 한번 넘어보자. 청출 어람이 뭔지 보여주고 나중에 청출 어람을 해서 이렇게 같이 만약에 서 과장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난 근데 아직 서 과장은 아니니까 김주임 주임으로 했어. 온라인 강의로 들으셨다 했죠? 네, 저는 해외에 있었으니까 온라인밖에 못 들었죠. 야, 온라인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렇죠. 저도 오프라인으로 들어서도 따라오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진짜 한 10% 살아남나? 30명 듣거든요, 오프라인이. 예. 근데 거기서 한 3명 살아남아요. 네, 나머지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 결국 포기하는데, 온라인은 누가 하는 게 맞나? 이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또 옆에 동기부여되는 연락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한 1화가 있었는데 네. 짧게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온라인반 오프라인반 통틀어서 장학생을 뽑더라고요. 아, 장학생까지? 거기에 제가 또 뽑혔지 않습니까? 온라인반 오. 탁 해가지고 혜택이 뭐였어요? 장학생에서? 없던데요. 그냥 황금 명함이라고 서과장님 명함을 네. 주셨는데 저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근데 사실 그게 뭐 혜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명함만 주고 명함 주는 건데. 나중에 뭐 서화장한테 밥 한번 사달라고. 뭐 그래 네. 만나게 되면 좋죠.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구매대행 온라인 사업을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저는 네. 2022년 8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업자 등록을 처음으로 했어요. 아. 해외에 있을 때. 네. 근데 네. 마켓 가입하거나 막 이러려면 네. 막 알뜰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치. 개통할 폰. 왜냐면 해외는 폰이 안 터지니까. 그렇죠. 그 폰도 필요하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막 인감증명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뭔가 통장도 딱 해야 되고 카드도 발급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8월에 잠시 한국으로 휴가차 들어가서 그런 거 일을 다 처리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때 8월에 돌아와서 수동 등록을 처음 했어요, 제가. 수동 등록요? 프로그램 왜냐면 안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강의 들은 적도 없고 네. 그냥 유튜브로 보다가 나도 해봐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수동 등록을 딱 했죠. 네. 한 어때요? 하루 이틀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착 해서 네. 주문 빵건이죠. 주문하다 처음부터 수동 등록하니까. 이거 왜 그치. 이래 하면서 했어도 상관없어요. 꾸준하게만 했으면 됐는데 이게 초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치. 저도 한번 그랬다가 한 개 올려놓고 주문 언제 들어올까? 전 맞습니다. 아버지랑 네, 맞습니다. 아버지랑 그 니트였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까 막 계속 그랬다가 똑같은 공감이 되네. 그러면 이제 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예.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뭐 좀 평범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굳이 구매 대행 사업을 왜 시작하시게 된 건지? 일단은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말 안 듣는 장난기 많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장래희망을 적을 공부도 못했거든요. 네네네.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장래희망을 적으라면 항상 회사원 플러스 PC랑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선생님들이 맨날 좀 혼내기도 하고 니는 장래희망이 뭐 이러냐. 네. 그만큼 저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사업을 예. 하셨다? 그래서 취직할 때도 네. 한 3년 5년 정도 배우고 난 나와서 내가 차려야겠다. 네. 뭔가를 네. 망해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대구 기업이었는데 대구가 월급이 짜거든요. 아, 그래요? 주재원으로 갔다 하면 다들 막 돈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네. 별로 안 받았어요 많이. 최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에? 최저 이상. 그거 이상은 되죠. 회사인데 회사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니 괜찮게 받죠. 해외를 나가니까. 근데 내 기준선에서는 좀 안 맞았다. 다른 대기업 분들은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해외 네. 나가면 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나는 이 월급으로는 절대 안 되겠는데 빨리 그만둬야겠다. 회사 맞지도 않았고 제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대행 그 서과장님 유튜브를 보다가 구매대행이란 게 있네 해서 지금 그냥 고민할 때가 벌써 늦은 것 같다. 빨리 해야겠다 해서 해외에서 그냥 일단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네. 그 다음 막 마켓 등록 알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저는 예전부터 사업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했고 그 다음 돈을 많이 벌려고 했죠. 그 시기가 어차피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때였죠. 예. 네, 그때 코로나 심각하진 않았는데 유럽은 이미 다 풀렸어가지고 규제가 그때였죠. 그러셨구나. 예. 그럼 이제 뭐 대구 직장 그때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었어요?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그런 산업용 안전 장갑을 파는 회사였거든요. 그런 장갑 아시죠? 뭐 3M에 나오는 막 잘린 방지 장갑, 막 그런 장갑들을 제조도 하고 수입도 해서 다시 수출하고 국내에도 팔고 이런 회사인데. 무역회사였나 봐요?
무역하는 회사죠. 예. 거기에 해외 영업으로 들어갔다가 네네. 운이 좋게 이제 그 폴란드 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3년을 나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관리, 직원 관리부터 네. 창고, 재고 관리, 그다음 뭐 한국 기업들 약간 영업들 요렇게까지 맡았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도 부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전업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전업이죠. 전업이요? 네, 전업이죠. 어. 전업인데 지금 네. 좀 상황이 특이한 게 제가 뭐 간단한 뭐 물류 알바 같은 거 친구 회사가 있어서 그 네. 친구 회사 돕는 겸 그냥 물류 알바 하면서 그 사무실도 제가 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업입니다. 근데 구매대행 전업. 아 그러니까 친구랑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의류 쪽에 브랜딩을 내서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잘 돼서 이제 막 저기 네. 서울 중구 네. 이 신당동 비싼 네. 빌딩 그래서 주인은 이제- 아니지만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임대로 해서 임대로 이제 해서 하고 있나? 임대 와 월세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주인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네. 따로 여기 퇴근했을 때는 구매 대행으로. 네. 그 사무실 같이 써도 된다고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좀 구매 대행 매출이랑 순위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거든요 저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 드렸는데 8월 매출이 3,600만 원 정도 아, 나왔습니다. 7월이 한 3,400, 500 뭐 이 정도였고 마진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마진율이 20에서 25%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700, 800만 원 정도 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아. 네. 뭐 비싼 것도 많이 파시나요? 저는 그냥 진짜 다 팝니다. 비싼 것도 팔고 아. 싼 것도 팔고 네. 다 팝니다. 크모비도 팔으시고. 중국인 상품들은 다 파는 거네요. 네. 중국에 있는 모든 상품을 다 팔려고. 왜냐면 네.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 재고 없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제품, 아. 모든 옵션 다 팔려고 하죠. 상품은 뭐 다양하게 나가요? 아니면 하나만 딱 파서 그것만 나가는 것 같아요? 전 다양하게, 다양하게요? 엄청 다양하게. 매일 주문이 오잖아요. 주문이 매일 한 30건 이상 나오잖아요. 네네. 거의 그 중에 20건이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중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왔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좀 있으실 텐데 상품 소싱하는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일단 소싱은 제가 셀러 이걸 제가 진짜 원래는 제가 셀링 하니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찾고 아. 그 키워드를 로 잘 파는 이렇게 이 마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마켓들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네. 그와 비슷한 물건들이 이제 타오바오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저는 아 네네. 타오바오에서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 이용해서 올리는 건데 이거 원래 강의에서 풀라 했거든요. 근데 그 셀링하니 활용했다가 이제 지금 셀러 라이프로 네. 활용하시는 거예요? 셀러 라이프를 좀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진짜 이제 해외 판매 제품들, 해외 배송 제품들 이제 관리 체크하고 있는 그 마켓들을 쫙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아, 저도 네, 맞아요. 다른 분 서과장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이런 제품류를 팔고 있구나.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타오바오에서 저 똑같이 그 제품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들고 와서 번역해서 팔죠. 저랑 좀 결은 비슷한데 네. 좀 다르게 하네. 소싱은 저도 셀링한이었다가 장은성님이 만드셨던 이제 블루오션 파인더로 예. 그 다음에 주인이 말씀하셨던 마켓에서 파악을 하고 키워드 수집만 이제 저도 셀러 라이프를. 근데 그 셀링한이랑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합친 게 셀러 라이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거예요. 저도 셀러 라이프 네. 써보니까 확실히 좀 더 기능적으로 좋더라고요. 계속 개발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저도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좀 많이 좀 팔렸었던 뭐 상품이 좀 있을까요? 좀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데 물론이죠. 여기 지금 다양하니까. 오신 분들 네, 다양해서 저는 50명 들어왔네. 50명 들어온 만큼 이제 이 사람들한테만 이제 50명 아니고 20명입니다. 아 그래요? 아 20명이나 50명인 줄 알았는데 바람을 얘기하시네. 딴 데는 많네요. 네, 일단 의류도 저는 같이 팔거든요. 네. 효자 상품 의류가 제일 많이 파는? 의류를 잘 팔리는데 그 중에서도
계량 한복 같은 게 좀 팔려요. 저는. 잘 팔려요. 계속 팔려요. 그래요? 그게 좀 괜찮은 게 브랜드가 없잖아요. 계량 한복은 거의. 네. 그러면은 계량 한복 한복 쪽 그쪽을 많이 파셨는지 아니면은 주문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온 건지. 그쪽으로 판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갑자기 주문이 많이 와서 이제 네. 제가 또 강의 때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한 개가 네. 팔린 제품을 더 잘 팔리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매출이 점점 쌓이거든요. 팔렸던 게 팔리면서 새로 올린 것도 같이 팔리면 매출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팔리네 해서 번역 깔끔하게 하고 네. 상세 페이지를 외주 맡기고 썸네일도 조금 더 고쳐서 좀 더 노출을 하고 유입을 신경을 썼죠. 그다음 설득을 시키고. 네. 근데 의류라서 막 크게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진 않아요, 상세 페이지에. 네.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 보니까 막 중국 옷 엄청 많고 막 이런데 저는 좀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 거를 좀 더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이제 근데 번역한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이즈 부분만 네. 있고 웬만한 그림만 크게 없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 의류 쪽 뭐 카테고리 말고도 다른 카테고리 또 있나요? 기계류 있잖아요. 공구. 공구? 네. 공구 막 예를 들어 뭐 그라인더나 네. 뭔가 이런 청소 막 밀대 같은 건데 길다란 그런 것도 좀 자주 나갔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청소 밀대. 그러니까 왜 청소 밀대가 왜 나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도 많은데. 네네. 근데 좀 잘 나가더라고요. 네. 아마 요 질문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같이 대답하는 쪽으로. 네, 그렇죠. 다 하고 질문을 좀 나중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중국 구매대 관련된 내용 좀 많긴 한데 뭐 프로그램 설명도 있었고 근데 주로 이제 콘텐츠를 좀 어떻게 만들고 좀 계시는 건지 그 흐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흐름은 일단 네. 저도 이제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질문들이 자주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있고 만약에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 강의 영상도 찍은 거예요. 네. 뭐 프로그램사에서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쓰는 걸 알고 몇 분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네. 알려달라. 김주임님 어떻게 하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올리고. 네. 그 다음 제가 구매등 하면서 이 부분은 좀 팁인데?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올리고. 네. 그럼 저는 그냥 제 주 컨텐츠가 매출 공개거든요.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 안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올리냐면 계속 네. 거짓말 하는 사람 같이 안 보이려고. 저는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매출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때도 올렸거든요. 매출 이번 달 매출 뭐 얼마입니다. 저 굶어 죽겠습니다. 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뭐 몇 분들은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도 오고 그럼 저는 만약에 9월달 매출이 막 1,000만 원으로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도 그냥 올릴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막 숨기고 이런 게 별로 싫어서 그냥 매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해서 왜 떨어지냐 저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고. 네. 그런 주 컨텐츠가 아마 저는 매출 공개하면서 약간 어떻게 매출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야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도 같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 매출 공개 콘텐츠로 올리셨을 때 좀 문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왔었나요? 그럼 좀 진실이 좀 느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김주민님처럼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왔는지. 좀 있죠. 좀 많은 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전부터 봤는데 이제 매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 자기도. 전 그때 강의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강의 생각도 없고. 성장한 시기였나요 그때는? 네, 1,000만 원도 아니고 한 800만 원 매출이. 근데 이제 예전부터 올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김주임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직은 뭐 강의 계획이 없지만 혹시 하게 되면 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연락이 오죠. 약간 이런 거 같네. 좀 전업 같은 경우는 좀 몇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봐야
이 사람한테 강의를 듣긴 하는데 800만 원인데 들은 이유가 50만 원이나 이제 100만 원 순위만 딱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 이상 매출을 보면은 꿈만 같거든. 예. 현실을 안 닿는 분들이 이제 김진희도 또 증명까지 했다. 예, 딱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딱 저도 딱 똑같은 생각인 게. 그렇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네. 직장을 바로는 그만 안 두려고 했거든요. 아. 그만둘 생각이긴 했지만. 네. 왜냐면 50만 원, 100만 원만 좀 부업 더 벌면 그래도 입에 풀칠 더 찐득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실제로 원하시는 분이 있죠. 저희도 예를 들어 월급 50만 원 올리려면 회사에서 진짜 어렵거든요. 뭐 진급을 하던가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둬야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네. 그거만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 같은 초보한테 배워서 초보자의 눈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네. 더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매출 엄청 높고 수강생이 많으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 분명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배우셨던 분들한테 김진희님이 좀 더 뭐 정보를 더 앞서서 먼저 배운 다음에 뭐 새로운 강의도 들으시는 것도 있지 않으세요? 네네. 강의 계속 듣고 유튜브도 보고. 듣고 또 정보 공유도 하시고. 네. 아, 뭔가 잘하고 계시네요.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수강생 톡방이 있거든요. 아, 네. 수강생들 따로. 그분들이 뭐 물어보거나 하면 이제 시간 될 때 바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죠. 해드리려고. 네, 최대한. 좀씩 케어하고 이제 피드백도 드리고. 네. 저는 일단 그냥 수강생, 강사 이런 관계보다는 일단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협업자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치. 네. 이게 또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강생이라 해서 진짜 그냥 가르쳤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까지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더 크게 내가 이제 같이 알려드렸지만 똑같은 대표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업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저도 저는 그런 쪽 생각이 많아요. 아,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네, 엄청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도 계속 일만 하시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할 텐데 그래도 이론적으로 뭐 책도 읽으셨을 텐데 혹시 추천할 만한 책도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그 책 읽었거든요. 네. 책을 막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막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하도 많이 읽는다 막 이러길래 네. 밀리에서 이제 결제해서 읽고 있는데 네. 그 역행자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 한 달 막 많은 분들이 읽었잖아요. 전에 있던 거랑 확장판도 확장판을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가슴이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크게 막 기억나는 건 없었는데 막 폰에 이렇게 메모는 해놨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크게 전체적인 그 느낌을 얘기 드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구매대행 사업이란 것도 이 점점 커지는 사업의 기초 발판이 되겠다. 나 진짜 이곳에 잘 왔다. 뭔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구매대행 요걸 하면서 뭐 어디 식당을 가든 무슨 가게를 보든 저 가게는 어떻게 운영을 하지? 뭐 이런 사업적인 이런 생각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역행자 책 보는데 우와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면서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읽고 내가 사업하는 것에 이제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 좀 더 적극적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폴란드에서 읽었는데 그 책 읽으면서 나 진짜 상경해서 서울로 와서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해보고 구매대행 사업도 좀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딱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죠. 안주하면 안 되겠다. 매출이 좀 잘 나잖아요. 계속. 네, 맞아요. 사실 뭐 월 순수익 500 이상이 계속 그냥 오는데 만약에 알바를 써서 월 뭐 100만 원, 150만 나간다. 그래도 가만히 있고 300, 400을 벌어 가잖아요. 그럼 사실 막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죠. 책을 읽고도 좀.
뭔가 좀 책을 읽고 약간 좀 어떤 거는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지는 것도 좀 있었네요. 아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어요. 좀 자만심도 약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구매된 이거 하니까 되네. 네. 딴 거 해봐야겠다. 네. 손 막 벌리려 하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막 엄청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딱 그거 최근에 읽었던 역행자 그거 읽었죠. 그럼 책보다는 좀 다른 강의를 좀 듣고 이제 실행하는 쪽. 네네, 저는 좀 바로 실행하는 파. 네. 자,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 넘으셨잖아요. 네,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좀 투여했고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텐데, 예, 그 투여한 시간이랑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초반에 시간을 엄청 갈아 넣었어요. 아, 많이 구매대행 초반에. 네. 사실 1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직장인이잖아요. 네네네. 그 직장 일을 솔직히 여기 누군가가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직장분이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한두 시간이요? 아니 그 회사 일을 나머지 시간을 다 구매대행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막 강의도 하고 중 강의도 하고. 네. 초반에는 진짜 상품 등록만 계속 하고 막 유튜브 계속 찾아보고요. 구매대. 그다음 이제 제가 10월달에 서 과장님 온라인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온라인 딱 시작하면 온라인은 강의가 바로 다 열린단 말이죠. 아, 그럼 하나씩 다 들으셨겠네. 그냥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다 들었어요. 계속 밤마다 계속 보고 한 가지 일화 중에 한 개가 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폴란드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여자친구는 폴란드 가 있고 다시 장거리 연애 중인데 네. 저도 그때는 폴란드니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트 할 때도 제가 계속 영상을 봤어요. 강의 영상을. 계속 뭐 얘기도 안 하고 구매대행 얘기만 하고 여자친구는 구매대행 하지도 않는데 구매대행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강의 막 보고 밥 먹다가도 이거 어떡하지? 혼자만 계속 빠졌던 거네? 네, 진짜 저도 엄청 빠졌죠 거기에. 나 제대로 해야 된다. 나 이거 인생 거는 거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거 진짜 인생 거는 거다. 한국 가서도 제대로 할 거고. 알겠다, 응원하는데 데이트 할 때만큼은 좀 서로에게 집중하자. 이래서 한번 대판 싸우기도 하고 결국 혼나고 그치. 반성하고 좀 데이트 할 때는 조금 덜 보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죠. 근데도 초반에 잘 안 됐어요. 근데도 제 이 열정을 그때 열정을 갈아도 엄청 시간을 넣었습니다. 진짜 밤까지 쭉 강의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잠든 그 기억 있는 순간까지 다시 돌려서 또 보고 차 운전하면서 계속 보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뭔가 좀 약간 헤어질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진짜 이게 사업에 빠지면은 연애 생각도 막 잠시 이제 잊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때가 많았죠. 일을 하고 나는 지금 조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데이트를 가야 된다. 그 데이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데이트. 아니 너무 완전 극초반은 좀 아니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 좀 내 삶도 살아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약에 가볍게 만나는 사이면 저는 바로 헤어졌죠. 저는 옛날에 좀 짧게 만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진지하게 만나는 스타일이다? 지금은 괜찮은 여자구나. 둘 다 포기 못하지 지금. 예, 기회가 된다면 결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도 좀 이제 점점 차고 이제 30살 31살인데 93년생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자주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라이브 때 한번 풀었잖아요. 라이브 때 한번 풀었었는데 이제 여자 친구를 이렇게 풀었는데 아예 포기하고 저는 사업적으로 아예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 벌써
아니 그냥 살짝 잠시만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네. 아예 벌써 포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 구매되는 파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두 개 아까 두텁게 잡아야 됐죠. 네. 저는 그게 안 돼요. 그 단점은 제가 또 멀티가 안 돼가지고 아 저도 그게 안 돼서 네. 그것도 능력이에요. 멀티 되고 이제 연애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시청하고 계신 질문지 좀 받아보고 하려거든요. 네. 보죠. 여기 앞에 이제 그런 질문들 한번 보면 네. 위서부터 보고 네. 여기 동식물 특공대님 외국 어디 나라이셨나요? 저 폴란드였습니다. 유럽 독일 옆 나라 네. 우크라이나 옆인 현재 전쟁 중인 네. 그리고 이제 화이팅 많으시네요.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다크맨님 팬이 엄청 많으시네. 김지임 파이팅은 아무도 없고 효자 상품이 궁금하다. 아까 아까 그런 저는 의류 요런 쪽이 공구 잘 그렇죠. CS는 많지 않나요? 그다음에 처리하시는 루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의류가 CS를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류하면 CS 많이 있기도 온다. 하고 반품도 많다. 반품이 있긴 한데 팔리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고 그냥 저는 반품 오면 그냥 한번 막 입어보기도 하고 버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의류 자체가 가격이 안 비싸니까 네, 그쵸. 반품이 돼도 로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금액이. 근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일반 의류 같은 경우는 좀 많았어요. 코스프레 쪽은 거의 없었고. 근데 그때 한복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량 한복 막 이런 좀 가볍게 입는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이렇게 쉽게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좀 특이한 건 반품률이 좀 적나 봐요 그런 거? 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금 가끔씩 색깔이 좀 너무 자기가 생각한 색깔이랑 다르다 그래서 반품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했고 이번에 장마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장마철에 이제 우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반품은 아예 없었어요. 저도 없었는데 우비도 판매하셨나요? 우비 비슷한 것들 좀 판매했죠. 그렇죠. 우비 비슷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고객들은 중국에서 오는지 알거든요. 대부분 맞아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당장 입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CS가 들어와도 나는 전문 CS를 담당하는 그런 판매 전략은 아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 CS가 진짜 중요하죠. 저는 브랜딩이 아니고 여러 제품을 다 팔잖아요. 네. 그런 예민한 고객들이 있으면 그냥 반품 빨리 해주고 나는 딱 신경을 끄는 저는 실제 기대 안 하고 반품 받으면 그냥 받고 이렇게 하시는 어차피 스타일이구나. 쿠팡은 싼 제품 자동 반품이잖아요. 그 5만 원 이하인 것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차피 그렇게 되는데 막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다가 다 놓칠 것 같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저는 CS 예민한 고객들은 내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쭉 갑니다 그냥. 그럼 이것도 있겠네. 의류를 판매하면서 세트가 있어. 세트복. 우비 같은 거 세트복 있는데 상의만 한 거예요. 하의가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조금 손해는 있는데 그냥 보내드리거든요. 다시 보내주죠. 그래야 되지. 어떤 대표님은 난 맞게 해줬다. 오시는 대로 해주셨는데 그건 보내야 너무 되냐. 심하고 그 정도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진짜 당연히 반품을 요청하겠죠? 왜 갑자기 반품이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쭉 길어지는데 우리처럼 이제 CS를 안 하려 하면은 이거 상의만 왔고 하의 안 왔어 하면은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보내주고 얼마 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쵸. CS 막 상대를 막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CS 처리했고 업로드 비율 의류 신발 비율이 50% 이상 되나요? 50% 이상은 아닙니다. 50%는 아니에요? 모든 제품 다 올려서 거의 뭐 50%까지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좀 잘 팔려요. 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싼 제품들이
쉽게 구매하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생우동님이 네. 지재권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적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재권으로 고생한 적은 없고 이제 앞으로 고생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라이브에 살짝 제 라이브에 살짝 얘기 드렸는데 네. 그 어떤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제가 저한테 그 날라왔더라고 내용 증명이. 거기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합의금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합의금 물어봤죠. 2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아 판매도 안 됐는데 미친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서 과장님 이제 그 지재권 상담 톡이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이제 바로 톡 요청을 했죠. 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이런 해결책을 해주고 네. 조금 아마 일단은 저는 계속 바로 합의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팔지 않았고 네. 의도적으로 하진 않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네. 네. 안 팔았는데 합의금하라고 내는 거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그때 좀 조심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좀 네. 액세서리류였거든요. 아. 그게 그렇지. 뭐 브랜드 이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귀걸이나 뭐 목걸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게 다 그렇더라고요. 브랜드 상표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는데 네, 거기서 디자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 생각했었어요. 예전부터 수강 이 강의할 때부터도 네. 수강생분들한테 네. 나는 한번 경찰서 가고 싶다. 경찰서 가는 것도 네. 유튜브 한 가지 이 컨텐츠다. 갔다 왔습니다. 네. 갑니다 하면서 영상 경찰서 앞에서 찍고 네.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뭐 울어도 되고 아니면 뭐 괜찮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겁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 생생우동이 그거 아닙니다. 그 브랜드 다른 브랜드. 시행착오를 이제 하면서도 겪으면서 이런 영상들도 좀 담아보고 싶었던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콘텐츠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여러 경험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직은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콘텐츠 찍은 건 없어요. 근데 곧 갈 것 같은데요. 최초로 한번. 네, 저는 곧 가서 경찰서 앞까지 가서 영상 살짝 찍고 제 암담한 그 심정을 그다음 형사님이랑 얘기하고 나왔을 때의 그 심정도 한번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내가 말을 잘 못하면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거나 선임해서 아니면 갔는데 경찰서 가서 내가 뭐 죄송합니다로 끝나면은 이제 무혐의 아니죠. 뭐 어떤 거?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합의금 쪽으로. 내가 죄를 인정했으니까. 아 예. 말씀드려서 당당할 것 같은데요? 나는 안 팔았다. 네. 안 팔고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마무리로 유튜브 콘텐츠를 딱 찍지 않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좀 재미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재밌게. 남들이 겪었어도 하지 못하는 그걸 할 수 있다. 네, 한번 네. 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특공대님 8월 주문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되실까요? 주문 건수요? 네. 일단 대략적인 주문 건수가 한 800건, 900건 되는 것 같아요. 900건. 이게 그치. 어차피 건수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네, 샵마인에 이렇게 뜨니까. 네. 총 건수까지 다 보세요? 매출만 안 보고 딱 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긴 보는데 매출 위주로 보긴 합니다. 뭐 그쵸. 건수가 네. 그렇게 크게 막 그냥 가끔 이렇게 전체 평균 객단가가 얼마인지 정도 보는 정도지. 뭐 건수가 그렇게 네. 그걸 그래요? 주의 깊게 보진 않아서. 네. 근데 한 1000건 조금 아래일 거예요. 네. 건수는 가끔 보시긴 하는데 그렇게 매출 위주로 보신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올라오면 꼭 보겠습니다. 영상 이제 자주 올리셔야죠. 네. 이제 한국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와서 인터뷰 영상을 엄청 찍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이 구독자도 없고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발품 많이 팔아봐야죠. 이 다크맨님을 시작으로 네. 이 영상이 제 유튜브에도 녹화 이거 편집해서 올라갈 건데 네. 올라가면서 그거 이제 신호탄으로 하고. 그렇죠. 다크맨이라는 신호탄을 쏘는 거 제가. 저 진짜 작은 사람이에요. 저거 이게 저를 신호지로 올라가지고 저보다 더 잘 된 사람인데 자꾸. 에이, 뭐 같이 잘 되면 좋죠. 그래서 저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라이브 지금 처음 켰잖아요. 네. 네, 처음 라이브인데 지금 녹화 영상은 정해졌어요. 수요일 6시에 인터뷰 콘텐츠, 예, 혹은 이제 강의 영상인데 웬만큼 한두 개는 올려놓을 거고, 녹화 영상은 라이브도 한번 좀 이렇게 특별 게스트 모셔가지고 한 번씩 진행해볼까. 예. 아 좋죠. 인원수를 떠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라이브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예, 궁금했던 걸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요. 네, 소통하는 느낌이라 저도 좋아요. 느낌이 이게. 그쵸. 반품 중에 제일 비싼 거 얼마였나요? 제일 비싼 거는 한 100만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렇게 이걸 잘 털어야 되거든요. 큰 몹이었어요? 100만 원짜리면? 네. 근데 이걸 잘 해서 약간의 할인을 해서 네. 진짜 손에 조금 보고 이제 그분이 그냥 쓰시는 걸로. 나 비슷하게 하네. 그다음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일 비싼 건 아니었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초보 때였는데 그게 팔렸거든요. 무슨 전기통닭 구이 기계. 전기통닭구이요? 네. 그게 갑자기 팔려서 여자친구한테 막 자랑하고 나 이거 이만큼 팔렸다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네. 갑자기 그게 뭐 어디 부서져서 왔다고. 아 그래요? 반품해달라 하니까 와 그때 씨. 전기통닭구이 상품이 파손돼가지고 뭐 쓰지도 못하고 폐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거의 그냥 그게 그대로 로스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충격받고 와 이게 콩무비의 네. 무서움이구나. 팔 땐 좋지만 반품 네. 오면 그 순간은 멘탈 바사삭이구나. 그래서 초보자들 분들한테는 저는 크무비 좀 비추해요. 그 전업 들어와서 해야 돼요. 돈 네. 로스도 크고 CS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진행되는 거니까. CS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저 무조건 문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는 못 풀겠다. 아 근데 이거 CS 있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문자를 하잖아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이러면 이제 저는 다 약간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제 10월달에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강의팔이라 하실 거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 강의 팔긴 하는데 강의팔이 맞는데 안 들으면 되지 왜 그 얘기를 그냥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전 제가 강의 안 할 때도 강의팔이라 하는 사람이 이해 안 됐었거든요. 네. 왜 저러지? 뭐 물론 진짜 별거 없는데 그렇게 막 대충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돈 좀 싸게 얼마 내고 했는데 이 대학생 PT 발표를 내가 돈 주고 듣는 느낌 들더라고요. 저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강의를 하시는데 PPT만 하고 끝나요. 실행하는 컴퓨터를 하나씩 좀 눌러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지윤님도 하시잖아요. 네. PPT만 하다 그냥 자기 말만 하다 끝나.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의를.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은 강의팔이거든요. 저도 강의를 파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냥 동업자로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봐주시진 말고요. 그치. 아무튼 좋게 생각해야죠. 강의를 좀 공유하는데 무료는 좀 이제 좀 그렇죠. 제 시간도 뺏기는 거. 그렇죠. 예. 그것까지 배려는 있어야 되니까. 제 팁도 나가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아무튼 그 CS 전화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그 전화를 줄이고 문자로 오면 훨씬 상담하기가 쉽거든요, 진짜. 말도 잘 나오고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언제 샀고 이런 거 다 알고 문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져서 저는 무조건 전화보다는 문자로. 이 라이브를 좀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 노하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10월에 진행하는 김주인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엔님 강의도 엄청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제 강의는 요즘 좀 컨설팅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사업 하나하나 한 분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 쪽으로 하면 아예 신경 못 쓰게 돼서. 네. 그래서 뭐 지금 강의하고 계신 분들은 뭐 홍보하는 거 좀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많이 찍고 있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겨울 시즌 상품 중에. 추천하는 키워드 겨울 시즌. 그냥 키워드 요거는 제가 계속 또 트렌드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잘 많이 팔았던 게 약간 소형 히터기 막 이런 거였어요. 소형 히터기? 네. 소형. 근데 그것도 약간 웃긴 일인데 엄청 갑자기 주문이 막 밀려 들어왔거든요. 와 바로 상세 페이지 가공 다 바꿨죠. 더 팔리더라고요.
근데 한 2주일 지났나? 다 이제 제품을 받기 시작할 때쯤 네. CS 전화 겁나 오는 거예요. 그 소리 너무 크다. 받긴 받았다고요? 아, 문자로? 그리고 뭐 이제 이 열 그게 한 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냥 반품해주고 막 이랬었죠. 근데 그게 잘 팔리긴 합니다. 제대로 된 상품이면. 기계 단점이 그거네. CS 네. 많다. 저는 오히려 기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소형 히터기? 그거는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 올린 거예요? 네. 반자동으로 올렸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셀더웨이? 네, 셀더웨이라는 프로그램 저는 아. 쭉 사용하고 앞으로도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구나. 네. 네, 동식물 특공대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구나. 혹시 글로벌 셀러 계정 아니시죠? 저 무조건 글로벌 셀러인데요. 저는 그거 일반으로 하라고 네. 절대 안 합니다. 국내 일이 아니고 글로벌로 한다. 네, 왜냐면 EMS? ESM 플러스? ESM, 예. 어이씨. ESM 거기도 네. 공지사항이 떴었어요. 맞아요. 4월에. 예,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아직 제재가 없잖아요. 네. 그 언젠간 제재 무조건 합니다. 롯데로처럼. 예,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옥션 사람들이 CS 문화 전화를 받을 거예요. 왜 나는 이거 통관부 안 내고 했는데 왜 내를 하냐 또. 그렇게 지옥션에 올리니까 그치. 지옥션 쪽에서는 그것도 일이고 스트레스잖아요. 비용이고. 네. 그러니까 그 무조건 셀러 제재할 겁니다. 저는 무조건 글로벌 셀러로 하라고 합니다. 네. 오로지 글로벌 셀러만 하고 계신다. 네네. 무조건. 저는 구대 시작하고 얼마 만에 첫 주문이 들어오셨나요? 3주 수동 등록했던 상품 중에 한 개 첫 주문 왔었어요. 제가. 상품이 뭐였어요? 튜브였어요. 튜브. 튜브. 근데 그게 저는 중국 거 아니었고 그때는 네. 유럽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추천해준 상품이었거든요. 이 제품 요새 잘 뜨는데 한번 해볼래? 네. 해서 딱 올렸는데 네. 첫 주문 왔을 때 진짜 침대에서 혼자 점프하고 와 내가 이거 온라인에서 이걸 팔아? 미쳤다. 나 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내주면 되구나 하면서 손 벌벌 떨면서 주문 처리하고 이랬었습니다. 한 3주 만에 왔어요. 근데 그 3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치. 상세 페이지를 막 몇 시간을 들여서 하루 이틀 거의 일주일 막 쓰면서 수정하고 막 이랬는데 계속 안 오고 그쵸. 이랬는데 다 왔을 때 그 기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특공대님 이제 셀더웨이 자동 번역기는 계속 사용하실 예정 중인가요? 이거 계속? 네, 저는 셀더웨이에서 원래는 제가 번역 안 하고 올렸었거든요. 네. 번역 기능이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그냥 약간 이런 거였어요. 반자동계 대량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자동인데 막 다 하나하나 수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기보다는 반자동인데 조금 대량식으로 착 올린다.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자동 번역 기능이 생겼거든요. 네. 저도 사용했는데 괜찮게 번역이 잘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개가 원래 이런 번역 버튼 이런 걸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수집과 동시에 번역되거든요. 자동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 아예 클릭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냥 제 등록하는 그 시간은 그대로 오고 번역은 되니까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자동 번역이 되면은 내가 일일이 하나 수정할 때도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그것도 있어요, 기능이? 네네. 수정할 수는 있는데 네. 막 다른 프로그램들은 막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그렇죠. 다양하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글자 지우고 뭐 어떤 사진 없애고 요 정도는 되는. 단순 기능만 있다. 네. 자, 생생우동님이 이제 사입으로 넘어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특정 한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근데 사입도 한번 해보려고 실패하는 영상 올리면 또 그것도 영상이고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상품이 나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구대에서 하고 사입 넘어가시는 분들이 구대 잘 나갔던 사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다양하게 나가면은 내가 뭘 할지 모르실 때가 좀 많겠네요. 네. 이미 고정적으로 나갔으면 사입하실 게 생각났을 텐데. 네. 그치. 배대지. 배대지는 어떤 거 쓰시나요? 배대지는 저는 빅플 직구라고 그건 사용하는데 빅플 직구 배대지? 그러니까
CS도 나름 괜찮고 싸요. 일단 좀 싸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네. 원래는 이제 서 과장님 추천하신 그 바른 직구 사용했었는데 네.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CS라든지 이런 게 좀. 네, 조금 통관 뭐 그런 수정 요청도 많이 오긴 하는데 그거까진 괜찮은데 네. 일단 비싸가지고 6,1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1kg에. 비싸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또 딜을 했죠. 저 이제 주문건이 좀 많은데 한 달에 좀 네. 할인 안 되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되구나. 네, 그래가지고 거긴 엄청 크고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사람 많은데.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다가 좀 싼 데 있어서 네. 고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바꿀 예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업자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6개요? 6개. 6개 중에 5개는 그 중국 구매대행이고 한 개는 약간 테스트용으로 좀 미국 아마존 쪽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비상주 주소예요? 다? 아니요, 2개만. 2개만? 4개가 4개는 어떤 거예요? 저희 집이 대구 본집. 그 본집을 통합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통합? 주소 통합. 완전히 4개의 사업자는 다 대구 집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원래는 안 되잖아요. 네. 힘들죠? 약간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그걸 몰랐는지 네. 제 거 4개 다 승인해줬더라고요. 이게 담당자마다 좀 다른가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개째 하려고 네. 신청을 하니까 거절되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전화가 와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쿠팡이나 네이버 이걸 판매하는데 거기 상품 10,000개 제한이 있어서 여러 개 해야 된다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원래. 지금 뭐라 했지? 사장님인가? 아무튼 저보고 지금도 너무 이상한 그거다. 한 주소에 지금 벌써 4개가 있다. 그러니까 한 주소는 그러면서 네.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냥 신청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꼬리 내렸죠. 그 후로 이제 비상주. 그렇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거의 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고, 이쪽에 혹시 저한테 뭐 질문을 따로 있으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거 그렇긴 한데 네. 사실 뭔가 일단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여기 다크맨님이 마무리를 좀 하시고 그 후에 약간 한 2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저희 그냥 대화하듯이 하고 여기 시청자분들이랑도 그쵸.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 가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식적인 거는 제가 이제 김준희 게스트로 마무리 좀 짓고, 나머지 그 후 20분 있잖아요. 저한테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좀 남아 계신 분들 계속 들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초보셀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포기 안 하고 계속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이 좀 확률 싸움 같거든요. 확률 싸움. 그러니까 이 확률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품 수라는 이 그물망을 제가 엄청 뿌려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물망이 이만할 거고 누군가는 막 이만할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물망이 단순하게 그냥 진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상품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신성 점수 받으면서 계속 올리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쿠팡이나 이런 데 막 알고리즘을 타고 봐서 구매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구매를 하고 그러려면 상품 수가 많아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그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도 계속 등록하거든요. 등록 알바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막 1,000개, 2,000개 올려놓고 왜 나는
저렇게 매출이 안 나지? 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계정 꽉 채워봐야 돼요. 꽉 채우면서 분명히 매출이 날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고 네. 뭔가 이 구매대행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매출이 금방 안 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그쵸. 재미없죠. 이 주문 들어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지금도 저는 주문 들어오면 기분 좋긴 한데 그런 재미를 좀 느껴야 되니까 일단 계속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 시간 갈아야죠. 이거 그래도 엄연한 사업인데 네. 맞아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너무 이런 유튜브에 뭐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 분명히 진짜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끝까지 참다 보면 매출이 조금씩 계속 우상향 될 겁니다. 업로드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닭등 그 한마디. 우선 이제 닭등을 해야 된다. 전 그 네, 진짜 초반에 닭등. 중요해요. 네. 닭등을 해야 된답니다. 초반에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희님의 목표와 다짐이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시작점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다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짐 많죠. 저 일단 제일 앞에 제일 이제 최근 다가올 그 다짐 중에 한 개는 이제 제가 10월 달에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그 강의에서 조금 저는 폴란드에서 줌으로 할 때 좀 아쉬웠던 게 막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소통되고 뭔가 진짜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해외에 있으니까 이게 안 돼서. 그쵸. 이번에 좀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같이 할 건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같이 숨 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강생분들 일단 매출 끌어올리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그 다짐 한 개랑 아까 잠시 나왔는데 사입을 해서 저도 나중에 제 브랜딩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한 게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이 생각도 있고 네. 이건 아직 그냥 최근에 든 생각들인데 뭐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나 혼자라도 쓸 프로그램 만들면 네. 뭐 내 수강생들만 쓰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사입을 해서 진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한 개고 네. 아예 내 프로그램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강의도 좀 더 넓히고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제 구매된 프로그램 네. 혹은 이제 강의 진행하는데 좀 네. 소규모로 진행하시잖아요. 대규모로 네. 하면 너무 좀 크니까. 네, 저도 대규모 있어 보니까 좀 1대1 케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는 싫어서 네. 좀 소수로 해서 좀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김주희님 이제 봤을 때 이제 20대 같지 않나요? 30대로 안 보여가지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린 티가 많이 나세요. 그래요? 네, 98년생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군대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전역한 지 3년 됐네요. 3년 넘었고 제가 사업한 지는 2년 3개월 됐네요. 전역하고 거의 바로 했네요. 뭐 좀 있다가.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터지고 사건 터지고 그 이후로 이제 바로 사업을 보이스피싱. 좀 사기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서든 라이브에서 많이 풀었죠. 풀로 푼 것 같아. 풀로 풀어버리고 내 채널에서 풀을 거를 타 채널 가서 풀어버렸으니. 그래도 서울의 채널이 엄청 크니까 그쵸, 거기서 풀면 맞아요. 괜찮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크맨님은 그 뭐지 구매대행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구매대행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뭐 제대로? 완전 시작?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맨 처음 시작은 이제 어머니가 조금 대학을 나중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 따로 선배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미 해외 구매대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개로
셀럽픽을 쓰거든요 제가. 근데 셀럽픽에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OT를 갔어요. 그 OT가 프로그램 활용이랑 마켓 연동하는 거. 예, 그 뭐 완전 그 해외 구매대에 막 들어섰던 저한테는 막 들어섰고 19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막 커지게 했더라고요 그 붐이. 예, 그때 OT 듣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거의 국내 이탁을 좀 많이 했다가 예, 좀 회사가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셀럽픽으로 옮겨서 제대로 거기 내부에 이제 강의가 있어요. 예, 강의 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한번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엄청 설치하래요. 그때부터 하나씩 예, 해가지고 진행했죠. 닭등을 하고. 중국 구매대행 위주로 했고, 예, 맞아요. 지금 그러면 한 최근 한 3개월간 매출이랑 순수익이 한 어느 정도신가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막 지금 9대 사이 합쳐서 뭐 2,500에서 뭐 2,600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사이까지 뭐 합쳐져가지고 더 올라갈 때도 있었고,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9대로만 제가 신경을 좀 잘 못 썼던 부분이 있어요. 예, 9대가 제가 여러 가지 막 유튜브도 하고 그렇지, 그거 합쳐져서 많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저 매출보다 순이익을 말하죠. 강의료 플러스 뭐 그 다음에 또 뭐지? 뭐 9대 혹은 이제 사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뭐 강의 쪽 수익은 그냥 썩진 않았거든요. 그냥 네. 그 구매대행 저는 좀 더 구매대행 쪽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죠. 여러 개 워낙 사입이나 뭔가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순수익 그쪽을 거의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완전 개인 강의랑 네. 개인 강의랑 하면 1대1? 그쵸. 1대1도 했고 소규모도 했고 다 하니까 그래도 뭐 제일 많이 벌었었을 때 이제 라이브 나왔을 때가 1,100만 원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평균적으로는 그때 7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나왔었었죠.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사입적으로 많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크로스를 진행하니까 사야 되니까. 또 물건을 많이 사서 또 집어넣고 하니까 또 이제 뭐 대출이나 아니면 카드 또 긁어서 또 물건 넣고 대부분 통장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거의 묶이는 형식이 좀 많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또 있거든요, 제가 또. 이게 이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도 초보 셀러 많으시잖아요. 한 가지 좀 웃긴 게 저도 지금 막 순수익이 뭐 7, 800 나오잖아요. 계속 꾸준히 거의. 네, 그렇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탁탁 꽂히는 그 월급에 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정산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쭉쭉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쌓여요. 오, 통장 잔액 좀 많아진다 하는데 갑자기 카드 값이 몇 천만 원이에요. 제가 카드 값이 거의 한 2천 나가요. 거의 한 천 얼마? 천 후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통장 스트가 없어지고. 감당 안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저는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매출이 확 늘어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이게 돈 몇 개가 올 것 같아요. 그거만큼 그치. 또 그게 감당이 그래서 저는 그냥 한 3천 얼마 정도 유지하면 네. 이렇게 계속 돈 좀 모으다가 탁 한번 올라가고 네. 모으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안정적으로. 너무 막 돈 선정선 이것도 뭔가 하기 싫고 전 괜히. 그거는 근데 그거는 좀 까다롭다는데. 구매 진짜요? 대행은 어렵고 사입 부분에서도 로켓그루스는 로켓그루스대로 따로 그 조건이 또 있고 그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최대한 선정산 안 쓰려고 하는데 그쵸.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카드 결제가 많잖아요. 네. 막 한 달에 1,000 얼마씩 나가잖아요. 네. 그 카드 포인트가 엄청 싸요. 카드 포인트가 저 진짜 거의 한 15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시 웃게 되죠. 그걸로 150만 원 이렇게 바로 카드 대금 결제할 수 있거든요. 네. 저 일부러 안 해요. 그 보는 기분이 좋아서. 볼 때마다 이게 뿌듯하고. 네. 가끔 그게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끔 뭐 생활용품 쇼핑할 때 그걸로 하면 뭔가 공짜로 산 느낌. 네, 맞아요. 그다음 샵백 뭐 이런 짜잘한 이런 수익들이 엄청 쏠쏠한 그게 더 맛있어요. 초창기 정산 중에 저는 직장 다니다가 부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돈이
그렇게 딸리진 않았습니다. 카드는 가온글로브 쓰는데 저희 지금 바꾸려고요. 뭐 다른 조건 좋은 게 몇 개 있다 해서 지금 추천 몇 개 받아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뭔가 이런 업데이트 되는 거. 네. 아닙니다. 이게 너무 이 광고 쪽으로 가니까. 아닙니다. 광고 쪽. 아니 너무 강의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크맨님도 강의하고 나시면 네. 수강생분들한테 그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네. 뭔가 그쵸. 이런 정보 괜찮았다 하면 얘기해드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카톡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 쪽으로 영상으로 가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계획이 기존에 들으셨던 대표님들은 좀 그쪽 신규 대표님들을 조금씩 안 받으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에 받으셨던 대표님들을 이끌고 이제 소규모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진행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규로 가면은 기존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정보를 얻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찾아서 하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 있는 게 신규를 받는다면 개인 강의, 개인 컨설팅을 가고 있고 혹은 단체로 간다면은 일단 기존 수강생분들한테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좀 그쪽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입 로켓크로스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제품군인가 카테고리가? 일단 상품을 다 중국어고요. 네, 제일 싼 거를 구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입 상품이랑 구대 상품이랑 소싱이 완전 달라요. 네. 그렇죠. 아예 다르겠죠 좀. 네, 구대에서 가져온 사입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가발이었는데 개인 반품만 일어나고 반품 일어나면은 설정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쿠팡한테 몇 퍼센트는 할인해서 대팔이 이렇게 되돌아서 팔 수 있는 네. 그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입고만 시키면 쿠팡이 알아서 해주고 상품은 뭐 스포츠 분야 쪽에서는 뭐 점수판이라든지 그리고 시즌성에서는 이제 우산, 네, 장우산이나 뭐 양산 이런 거. 아 맞아, 시즌성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시즌성 상품 무조건 올리세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맞아. 그러면 그게 시즌성 상품 느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계절마다 팔리는 계절성. 게 다르긴 하지만 그게 결국 돌아와서 또 팔리고 그쵸. 또 팔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 또 매출을 잘 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쿠팡 애용하시잖아요. 네. 로켓크로스 하고. 네.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팡에 대해서 소신발언 하는 거. 쿠팡에 대해서 네, 쿠팡에 대해서 소신발언 한번 해주세요. 자, 윙 같은 경우는요. 네. 반품 이제 윙 같은 경우는 많이 상품 업로드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고도 매출은 계속 올라가요. 네. 물론 광고를 해주면 더 들어오고 하는데 이 광고 부분에서도 AI를만 돌리면 안 되고 AI도 돌리고 수동 싶으면 광고도. 네, 구대하시는 분들은 AI도 하셔도 돼요. AI 플러스 수동까지 하시면 좋고 그리고 광고 안 해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윙은. 전 개인적으로 네. 구대하면 저는 광고 한 개도 안 하거든요. 저도 처음 초반에는 안 했어요. 광고 저는 그냥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사입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했다가 조금만 돌려봤어요. 윙 쪽은. 네, 저도 시험 테스트 삼아 돈 안 올렸어요. 그리고 그로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뭐 빨리 입고 시킬 사람들은 도매국에서 좀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입고 시킬 사람도 있고 난 괜찮다. 그냥 시즌에 맞춰서 여기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상품 가져와서 창고에 넣는다. 그러면 중국 1688이나 타오바에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포장한 다음에 그 밀크런이라고 있어요. 쿠팡에 운영하는 따로 택배. 그 기사님한테 줘서 이제 각 지역이 창고가 있어요. 그렇게 넣는 방향이 있는데 정산 부분이 좀 짜증나죠. 쿠팡 정산이라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크몸이다 보니까 반품은 그런 건 없어요. 반품 함부로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반품 부분은 저는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정산 부분이 짜증나네요. 정산 쿠팡 인마들은 네. 정산 주기가 왜 그렇게 긴지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굴려서 잘 쓰는지 이번에 막 최대 흑자를 하고 그쵸. 대한민국 1위 쇼핑몰 플랫폼이 됐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나도 거기에 조금 수수료를 못했구나. 근데 그 흑자 전환에 돈 벌어주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구나. 원래 셀러가 돈 벌어주는. 그러니까요. 근데 셀러가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데 왜 이렇게 셀러를 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 시원한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쿠팡에 대해서. 시원하게. 시원하게요? 예, 시원하게요. 아 근데 저도 매출 올려주는 곳이 이제 주 와. 쿠팡이라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발 정산 좀 빨리 돌려서 내 통장 오게끔 해라 제발. 정산만 잘 풀려주면 네, 됩니다. 정산이 제일 정산만. 꼬입니다. 아니, 뭐 왜냐면- 네이버는 빠른 네. 정산도 해주고. 그쵸, 요새, 맞죠? 예. 요즘에 빠른 정산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네, 해주고. 그쵸. 다른 마켓도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는데. 네. 근데 월 정산하면 한 번 해주는데 저는 돈이 좀 급하게 이제 아, 막 쿠팡만이 이렇게 아니라 다른 마켓 중간 나가고 네. 이렇게 하니까. 크모비면은 또 그 저기 돈이 자금 모여야 돼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굴릴 그쵸. 돈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전 주정산하거든요. 70% 30%. 아, 그렇게. 근데 그게 자꾸 이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멀어지면. 뭔가 정산 받는 게 자꾸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예. 예. 아 이게 쿠팡. 네. 그리고 저는 샵만이 딱 들어갔을 때 누구요? 나디아 가람초 처음 들어본 조가람님. 조가람님은 아마 제 그 구독자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제가 뭐 말하고 있었죠? 정산. 쿠팡 정산이요. 네, 쿠팡 정산. 네. 네 얘기하다가 멈추셔가지고. 뭐야? 아씨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지마켓은 네. 광고 전부 다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막 오히려 만약에 나는 진짜 광고 돌려야겠다. 아, 지마켓, 지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이런데 돌려보세요. 대신 예산 걸고. 근데 예산 안 걸고 예약 돌리면 돈 다 나가. 저도 거기에서 돌려봤거든요. 그쪽이 제일 효과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커요, 진짜. 거기는 광고하는 사람도 좀 적기도 하고 네. 애초에 경쟁자가 쿠팡보다 적습니다. 네이버보다. 쿠팡 광고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쵸 지마켓 쪽이 더 그쵸. 그리고 광고도 그렇게 안 비싸요. 쿠팡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후불제고도. 네. 그러니까 후불제니까 막 돌렸는데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앞에서 나가는데 뒤로까지. 네. 진짜 그냥 버는 거 같은데 다 나가는 거죠 광고비로. 그게 근데 진짜 이제 쿠팡이 다른 광고를 그런 다른 마켓들은 이 키워드 만약에 이렇게 단가 이 조정하는 것도 네이버 이런 데보다 훨씬 쌉니다. 경쟁자가 좀 적어서 그런지 훨씬 싸고 네. 훨씬 더 막 대놓고 올려줘요. 제가 광고한 걸 딱 봤는데 네. 지마켓이었는데 네. 제일 위에 광고한 게 그 다음 두 번째 광고한 상품들 쫙 나오고 맞아요. 엄청 내려야지 일반 상품. 일반 맞아요. 상품이 맞아요. 그때 나옵니다. 맞아요. 엄청 내려야 그게 그냥 무조건 광고를 해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요새는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진짜 나는 광고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지마켓 이런데 실버가 있죠. 네, 진짜 추천드리죠 그거는. 그쵸.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냥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따로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저도 여기 질문을 몇 가지 적었었는데 네. 요걸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쵸. 시간이 거의 이제, 15분 남았네. 네, 사무실을 따로 쓰시는지. 아니요. 오른쪽 저는. 아직은 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알바는 고용하고 있냐 하면은 가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쪽 이제 외부 대외 네. 내외 쪽 대내 쪽은 가족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 대외 쪽은 이제 편집자 한 두세 명 이렇게 운영하고 와, 있습니다. 두세 명이나. 그 쇼츠 담당 이렇게 있고 네. 네. 그리고 일반 영상 담당하는 게 있고 이게 대표가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는 시스템만 아는 쪽으로만 하면 되고 그렇죠.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적재적소에 넣는 게 또 네. 중요하다고 저도 예.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가 움직이면 전체 다 움직이면 장사밖에 안 되고 직원을 잘 고용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은 사업가가 되는 거죠. 사업자는 지금 몇 계신가요? 사업자 지금 위탁 사입용 하나까지 합쳐서 9개. 9개 네. 다 돌아가나요?
그중에 몇 개는 그냥 쉬고 아니면 뭐. 3개는 쉬고 있죠. 근데 쉬고 있는데도 저거예요. 그 대량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미서씨를 활용했던 네. 거. 그걸로 근데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있는 거죠. 마켓에 올려놓고 네.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개가 중국 구매대행 반자동이죠. 그걸로 셀럽픽 네. 활용해서 하시는. 그리고 또 대량 올라갔던 상품 주문 들어오면 또 셀럽픽으로 배대지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위탁 상품인데 위탁이랑 사입인데 위탁은 그 건기식 하고 있고 또 다른 대표님이 그게 있어요. 뭐 따로 제조를 운영하시는데 뭐 위탁 열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사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총 9개. 9개. 와, 많이 하시네. 근데 좀 내년 전에 이제 이번 계약이 끝나거든요. 좀 사업자를 좀 줄여볼까. 좀 움직이는 것만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좀 하시겠다.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판 10개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확 열는 것도 좋은데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확 열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좀 맞아요.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질문이 많지만 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썰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 팔았다. 엄청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여자친구와의 이런 불화까지 있으면서 데이트하면서도 영상을 계속 보고 막 이랬다. 이런 느낌의 썰.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초보자 요 셀러분들한테 이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썰. 좀 웃기게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근데 이건 약간 좀 진지한 건데 네. 이게 좋은 정보인데 네. 좋은 정보인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려도.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뭔데요? 썰은 뭐 그냥 가족이랑도 연관된 건데 네. 가족이랑 이제 같이 업로드를 쭉 했다가 텐트가 반품이 됐어요. 크모비로. 그래서 그걸 이제 캠핑을 하고 있는데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상품이 반품이 되니까. 네. 근데 이걸 좋게 풀자면은 분기마다 한 번씩 캠핑 가자로 풀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 크모비를 좀 제대로 파보자. 거의 그래서 파보자 해서 제가 거의 크모비가 서과장님, 투트랙님 그리고 은돌님까지 이제 영상 나가면 다 크모비 얘기를 해요. 강의도 거의 대부분 제가 크모비 좀 했는데 지금도 이게 분하니까 CS를 통해서 크모비 매출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크모비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지금 잘 판매를 하고 있고. YK님은 YK님 나이가 궁금한데 제가 만나봤는데 YK님을요? 아니요. 다른 부대 분들 여성분들 만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요. 아줌마분들이 많으시죠? 나이가 25, 20대 중반인데 맞는 연령대 여자 동갑을 못 봤거든요. 연상은 별로세요? 영상도 너무 차이 나서 아니면 유부녀가 많아요. 유부녀 플러스 연령이 너무 높아요. 저는 사랑이는 나이는 없다 생각합니다. 김진이 아니야 이건 그건 너무 차이 나요.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40대 그 정도 뭐예요? 저는 40대도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가면서 만나는 거죠. 뭐 제가 어린가 봅니다. 생각이. 웃어주셨다 시청자분들이가. 저 이래도 좋아요. 반응이 좋으니까 다행이다. 딱 30분 되면 딱 끄죠? 저희 2분 동안 딱 있다가 이게 재밌게 봐주시니까 감사해요. 진짜 근데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저도 제 얘기를 좀 했고 다크맨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저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참 하나 광고 좀 할게요. 중국 구매된 강의 영상 있잖아요. 1강 올렸는데 이제 2강이 내일 또 올라가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내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주희님이 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준비 중이니까 뭐 강의도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크맨님이 저한테 많이 도움 주셨어요. 막 다른 유튜버 분들 어떻게 컨택하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근데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다크맨님 구독 안 하셨으면 가서 영상 보시면 또 유익한 영상 많고 중국 구대 막 강의 영상도 막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서로 도움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즐겁네요.
아 예, 즐거웠습니다. 라이브 그냥 진짜 재밌죠 그래서 예, 이렇게 재밌네. 시청자랑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통이 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앞으로 자주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시네 빅비즈님.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예, 딱 끄는 걸로. 네. 딱 끌게요. 그냥. 질문은 딱 김진이 만든 걸로 할까? 어떤 질문인지. 아, 왜 이름이 다크맨인가? 왜 다크맨이냐? 흑신 품고 계신 거예요. 흑신. 그래요? 아니신 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크서클 없죠. 다크서클 지금 다크가 아니라 예, 다스리면서 크자. 그래서 이제 다크맨입니다. 이게 뭐 하나 배우면 막 흘려 듣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예, 다 배우면서 이제 다스리면서 크자. 아, 그 정보를 다스리면서 성장하자. 그렇죠. 다크맨. 근데 우리 사업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력이 좀 튼튼해야 예, 또 다스리면서 크자라는 거고. 아니 이 닉네임은 뭔가 뜻이 있고 이런데 저는 그냥 잘 나가는 서과장 짝퉁. 아니 짝퉁이라죠. 나중에 제가 분명히 청출어람 해가지고 서과장님이랑 한번 딱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게 10만 명이 넘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으로 채널명을 지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이도 어리시고 하니까. 아 네. 아, 대학 뭐 지금- 휴학하신다 생각하셨죠? 지금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휴학하실 거죠? 휴학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바로 4학년 하고 이게 학교도 군대 같아요. 내년 휴학하잖아요. 내년에 학교 가야 된다는 것도 똑같이 군대 가야 된다 생각 들어서 얼른 끝내자. 네, 얼른 끝내고 4학년도 저거예요. 3학년처럼 막 빡세지 않고 여유롭게 강의 듣고. 근데 꼭 졸업해야 돼요? 아 저는 네 하고 싶어요. 아, 뭔가 이제 저는 짧게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매출 이만큼 올랐다 해서 길게 가고 싶다. 네, 좀 그만둬 끝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저를 좀 가꾸고 싶어요. 학력도 좀씩 튼튼하게 학사까지 좀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사업적으로. 멋집니다. 배울 점이 많은 그 다크맨님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속 소통하시면서 네. 같이 그냥 가끔 뭐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으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아, 라이브 하면서 그쵸. 뭔가 어떤 분을 섭외했는데 그분 이렇게 해달라 하면 언제든지 진짜 연락하셔도 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연락해서 막 같이 도움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계속 네. 공유하면서 저는 근데 해외에 나가셨을 때도 전 계속 쭉 알려드리고 네. 알려드리고보다는 네. 공유했죠. 공유. 같이 네, 공유했죠. 연락을 많이 했죠. 네, 네. 공유하고 한국 오면 꼭 보자 했는데 네.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자리 라이브까지. 네.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저 라이브 할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거 잘 모르시면 또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네.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저희 두 이제 유튜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네. 오늘 긴 시간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 일어나서 에펠탑 앞에서 악수 한번 하죠. 악수. 에펠탑 앞에서 요렇게 아니 악수. 왜요? 아니. 악수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